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또 인상하면서 금리가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연준은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중 한 발은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돼 군 당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도중 부상으로 교체된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얼굴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출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애틀랜타에서 LA로 향하던 항공기 기내에 연기가 가득 차 항공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지미 고메스 연방 하원의원 선거 캠프 직원이 한인 후보인 데이빗 킴 후보에 대해 인종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또 인상했습니다. 4번 연속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금리는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4차례 연속 0.75%포인트를 올려서 미국 기준금리가 3.75%에서 4%가 됐습니다. 지난 3월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미국 금리가 7개월 만에 제로금리에서 단숨에 4%까지 올라간 겁니다. 40년 만에 최고 속도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격한 인상 속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도 1%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연준은 금리 결정 성명문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때는 누적된 긴축의 효과, 통화정책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그 영향이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시기는 이르면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중단 시기와 관련해선 지금은 중단 시기를 논할 시기도 아니고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도 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9월 회의에서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을 4.6%로 제시했었는데 내년에도 긴축효가 안 나타나고 물가 안 잡히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월 의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고 인상 속도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런 강경 매파 발언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 가운데 한 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로켓 단분리가 이뤄져 추진체와 탄두 등이 분리됐으며 이에 따라 군은 이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갔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지만 이후 일본 상공은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어제도 2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쏘며 고강도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8시 50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26km 지점까지 넘어왔습니다. 우리 영해가 아닌 공해지만 속초에서 동쪽으로 불과 57km, 울릉도에서 서북방으로 167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오전 8시 55분쯤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북한은 10여 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2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을 동서해상으로 연이어 쐈습니다. 오전 6시 50분쯤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쐈고 9시 10분쯤에는 동해와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 10여 발을 쏜 게 포착됐습니다.
2시간쯤 뒤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는데 북한은 이에 반발하듯 오후 1시 반부터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떨어져 9.19 군사합의를 또다시 어겼습니다. 오후 4시 반쯤에도 동서해상에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6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하루 동안 단거리 미사일을 이처럼 많이 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엔 지난 6월 5일 하루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방한계선 이남의 영해 근처로 쏜 탄도미사일 도발을 직접적이고 매우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무모하고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무모한 결정, 지역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 양도 기록적이라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It remains the case that we are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for further provocations, including and up to a seventh nuclear test. 특히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추가적인 대가를 받게 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는 만큼 한미 훈련 등을 통해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당위성도 강조했습니다. Mr. Kim continues to conduct these provocative missile launches. Clearly the threat is palpable and we've got to be able to meet that threat and that's what we're focused on. 한편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다량의 포탄을 몰래 제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구매를 요청하자 북한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로 보내는 척 속이고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We see indications in the information we have that they are in fact supplying. So we'll monitor this to see if they're actually received. We don't believe that this will change the course of the war. 북한은 지난 9월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도 수출할 계획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는데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얼굴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월드컵에 나서는 한국 대표팀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왼쪽 눈 주변 골절을 안정시키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현지 시각 2일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공중볼을 놓고 다투다 상대팀 선수의 어깨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한국 축구 에이스인 손흥민이 월드컵 개막을 17일 앞두고 수술을 받게 되면서 한국 축구대표팀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재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수술할 경우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다고 해도 그라운드에서 제대로 활약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애틀랜타에서 LA로 향하던 항공기 기내에 연기가 가득 차 항공기가 비상 착륙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어제 오후 애틀랜타에서 LA로 향하던 델타항공 2846편 기내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엘버커키 공항에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내에 연기가 차오른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승객들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해 공포에 떨었습니다. 델타항공은 성명을 통해 기내에서 발생한 연기는 엔진 결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정밀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엘버커키에 내린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타고 LA에 도착했습니다. 기숙사를 옮겨다니며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한 엽기적인 학생이 학교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스탠포드 데일리는 거의 1년 동안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한 엘라베마 출신의 윌리엄 커리가 지난주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커리는 예비의학을 공부하는 2학년 학생으로 가장해 지난해 가을부터 지난주 적발될 때까지 최소 5개의 학생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학교 측은 커리가 특유의 친화력으로 들키지 않고 학교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 기숙사에서 텔레비전을 훔치다 적발돼 가짜 학생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스탠포드 대학 기숙사에서 8개월간 생활하다 적발된 한인 학생의 사연과도 유사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출신으로 전해진 이 여학생은 학교 당국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명문대 입학을 원하는 부모들의 기대가 심리적 압박감을 줬던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에서 경관 2명의 총격을 가하고 도주했던 용의자가 오늘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살인미수와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용의자를 기소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30세 켄달 하워드는 지난달 28일 뉴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지명 수배된 인물입니다. 지난 화요일 뉴욕 경찰관 2명은 수배지를 보고 전화한 목격자의 제보를 받은 후 출동했습니다. 하워드를 봤다는 건물을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해 돌아가려던 찰나에 주차장에서 그를 직면한 경찰관들은 즉시 신문에 나섰으나 이에 불응한 하워드와 말다툼을 벌이다 총격전이 이뤄졌습니다. 하워드는 2명의 뉴욕 경찰관들에게 매우 근거리에서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관 1명은 다리에 총을 맞았고 다른 1명은 총알이 목을 스치고 어깨에 박혔습니다. 하워드는 그대로 한 아파트 건물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후 하워드를 체포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이 이뤄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경 지역 경찰관과 FBI, 스와트 등이 총출동해 하워드가 숨어든 건물의 인근 거리를 차단하고 주민들에게는 집 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장한 경찰관들은 건물 위아래에서 수색망을 좁혀오다 끝내 하워드를 체포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 체포 영상에선 경찰관 서너 명에 의해 하워드가 들려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에섹스 카운티 검찰청은 하워드에게 2건의 살인미수와 2건의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경찰 노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미국 내 총 252명의 경찰관이 총격 부상을 입었고 그중 5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5%, 2020년에 비해 6% 증가한 수치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스트코에서 유통된 냉동 닭가슴살 패티가 전량 리콜됩니다. 제품에서 투명 플라스틱이 검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식품안전검사국은 코스트코에서 판매된 포스터팜스사의 닭가슴살 냉동 패티를 전량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냉동 패티 속에서 투명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됐는데 날카로워서 섭취할 경우 부상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리콜 분량은 14만 8천 파운드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애리조나와 유타, 워싱턴주 코스트코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포장에 인쇄된 유통기한이 내년 8월 11일까지인 제품으로 시설 등록번호와 바코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구매처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 선거 캠프 직원이 한인 후보인 데이빗 김 후보에 대해 인종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미 고메즈 연방 하원 의원 캠프 직원들은 유권자들의 집을 돌면서 상대 후보인 데이빗 김 후보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사실이 트위터를 통해 폭로됐습니다. 데이빗 김 후보는 이런 식의 선거운동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조직적으로 이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메즈 의원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메즈 의원 측은 성명을 내고 반아시아적 언어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한 캠프 직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원이 이런 발언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어 파문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 후보들을 향한 상대 후보들의 공격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방의 수위를 넘어 근거 없는 악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공정선거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성폭행범의 아이를 낳을 것을 강요하는 후보, 백인 우월주의자와 어울리고 증오를 조장하는 인종차별주의자,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에 출마한 유수연 후보를 겨냥한 선거 전단지들은 모두 경쟁 상대인 현직 의원 선거 캠프에서 제작됐습니다. 과거 방문을 하는데 Suyu is a racist!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화를 내면서. 낙태 권리만큼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받아야 하고 지나치게 진보적인 성교육을 자제해야 한다는 보수의 정책 논리가 악담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성 전환하는 거. 그거는 18살 이후에 어른이 돼서 선택을 하면은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거를 세뇌 교육하는 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유 후보는 수위를 넘은 비방 공격에 분노하는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인데 어제 유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ABC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도 여러 주민들이 유 후보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How can children now transition without parental consent as early as age 12? That is not acceptable. Suyu, you must go to Sacramento and stop this tragedy. 앞서 지난 4월에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상대 후보로부터 영어 발음을 조롱당했고 지난달에는 데이빗 킴 연방 하원의원 후보가 직접 허위 비방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인 후보들은 그만큼 상대 후보들의 위기감이 커진댔다는 것으로 보고 맞대응보다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제36대 LA 한인 회장의 현 제임스 한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LA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임스 한 현 회장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 후보자가 단독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오늘 현 제임스 한 회장의 연임을 선언했습니다. 7명의 선관위원들이 다 같이 나눠서 자세히 검토하고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36대 LA 한인 회장에 당선된 제임스 한 회장은 연임 기간 동안 2세들의 영입을 확대해 1세들을 지원하는 업무에 나서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1세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2세, 3세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우리 1세대를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한 회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업무에 나선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해 인종차별 증오범죄 대응 등 다양한 현안 해결에 나선 점도 연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심판이 배출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프로농구 KBL 심판으로 재직했던 황인태 심판이 한국인 최초로 미국 프로농구 NBA 심판으로 진출했습니다. 황인태 심판은 지난달 30일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NBA 정규리그 피닉스 선즈와 휴스턴 로켓츠전에서 부심을 담당했습니다. 시범 경기가 아닌 정규리그에서 부심을 담당하며 NBA 무대에 공식적으로 데뷔했습니다. 황인태 심판은 지난 2020년 NBA 심판 양성 프로그램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리우 올림픽 여자농구 결승전 심판을 역임하며 국제무대에 인정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 기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어느 수사로 진행하십니까? 신고 관련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특별수사본부가 수색 영장을 집행한 곳은 112 치안종합상황실. 서울에서 들어오는 모든 112 신고를 접수해 내용과 지역에 따라 나눠주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특수본 수사관들은 이곳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의 신고와 처리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수본은 이곳 말고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참사와 관련이 있는 거의 모든 기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 경찰이 받은 압수수색 영장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가능성을 언급한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역 행사의 안전 관리를 1차적으로 책임지는 용산구에서도 헬로윈 축제 관련 회의록 등을 확보해 과실 유무를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특수본은 또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의 불법 시설물이 통행로를 좁힌 부분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밀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장에 있던 부상자 80여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2분기 비농업 부문 생산성이 전분기보다 4.1%가량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한 명의 근로자가 1시간 내 생산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올해 감소폭은 지난 194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 같은 생산성 하락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며 심리적으로 직장과 거리를 두는 조용한 사직 문화가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성과자들이 더 많은 임금과 더 큰 유연성을 찾아 회사를 옮기고 있는 점도 생산성 저하를 일으킨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물가가 오르면서 근로자들이 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 점도 생산성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국적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LA에 공식 취항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인천 LA 노선에 공식 취항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취항 이후 31년 만에 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국적 항공편이 생긴 겁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한국관광공사와 여행객 수요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LA 노선 취항으로 팬데믹 이후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한국 여행객들의 수요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로 양분화된 국적 항공사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통해 승객 수요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인천과 LA로 가는 왕복 항공권은 $1,000 미만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